방울뱀은 송곳니로 타란툴라의 털로 덮인 등껍질을 깊이 찌릅니다. 타란툴라는 모래 위에서 잠시 몸부림치다 곧 둥그러집니다. 사막은 잔혹한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먹거나 먹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한 남자가 외딴 사막 풍경을 가로질러 걷고 있습니다. 그의 등에 배낭이 메어져 있습니다. 태양이 지평선 너머로 내려가면서 더위에서 잠시 해방되지만 동시에 새로운 위협도 가져옵니다. 낮의 위험은 이제 사라졌지만 밤의 위험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가 걷다가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가 돌아서자 희미한 달빛 아래에서 모래더미가 폭풍에 휩쓸린 듯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바람은 전혀 불지 않고 있습니다. 겁에 질린 그는 도망치려 하지만 모래 언덕이 그를 따라잡아 결국 완전히 파묻히고 맙니다. 잠시 후 모래가 흩어지면서 뼈만 남아있는 것이 드러납니다. 모래 언덕은 멀리 이동하며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사막은 여행자에게 가혹한 곳입니다. 낮에는 뜨겁고 건조해서 태양의 끊임없는 열기에 몸이 타들어갑니다. 밤에는 춥고 사막의 야생동물들이 은신처에서 나와서 위협이나 침입자로 보이는 존재를 공격할 준비를 합니다. 밤도 낮 못지않게 혹독합니다. 지금은 1908년이고 기병대 부대가 기지로 돌아가는 길에 애리조나 사막이 얼마나 혹독한지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정은 예상보다 더 오래 걸렸고 말들은 갈증에 지쳐 점점 더 느리게 먼지와 모래를 헤치며 힘겹게 걷고 있습니다. 검사들의 눈은 태양과 땀 그리고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탓에 따갑게 시립니다. 그들은 오늘 밤 머리를 누일 곳이 필요하고 든든한 식사와 큰 잔해물 그리고 이 모든 고생 끝에 어쩌면 더 독한 술 한 잔도 필요합니다. 마치 기도에 응답하듯 남자들은 길을 더 따라가면 나오는 마을을 알리는 빛바랜 표지판을 발견했습니다. 프레더릭스버그까지 1마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해질 무렵 마을에 도착해 땅바닥에서 자거나 줄어드는 보급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1마일이 무척 길게 느껴졌지만 끝까지 버틴 끝에 오아시스 같은 프레더릭스버그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도착했을 때 환영 퍼레이드를 기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들을 맞이하는 분위기가 이렇게나 미지근할 줄은 몰랐기에 여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기 기병대원들이 도착했지만 아무도 그들을 맞이하러 나오지 않고 심지어 말 위에 군복을 입은 낯선 사람들이 누구인지 보러 나오는 이조차 없습니다. 사실 그들은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은 마을 광장 한가운데에서 멈춰서 말에서 내려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래도 문이 열리지도 않고 창문이 열리지도 않으며 아무도 무슨 소란인지 보러 나오지 않습니다. 그곳에 누군가가 있었던 유일한 증거는 건물들 자체와 이곳저곳에 붙어있는 몇 개의 손글씨 표지판뿐입니다. 표지판들은 모두 독일어로 되어 있고 병사들 중 누구도 그것을 읽을 만큼 독일어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독일어를 읽을 수 있다면 아마도 가능한 한 빨리 마을을 떠나 말에 올라타서 마을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달려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으니 그러지 않죠. 한 남자가 이 마을이 버려져 유령 마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마을을 더 볼수록 그가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건물들은 여전히 좋지만 내부엔 아무도 없습니다. 마치 마을 전체가 갑자기 모든 걸 두고 떠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병대가 올 때까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자 한 남자가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고 물었어요. 계획을 바꿀 필요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버려진 마을에서 하룻밤 자는 게 야영하며 땅바닥에서 자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마을 가장자리에 다가가며 그들은 선술집과 옆 호텔을 봅니다. 직원이나 다른 투숙객은 없을지 몰라도 말들을 위한 마구간과 충분한 침대 그리고 바 뒤에 아직 열지 않은 술병 몇 개가 있습니다. 하룻밤을 보내기엔 그걸로 충분하죠. 그래서 그들은 말을 묻고 술을 몇 잔 마시고 술 노래도 몇 곡 부르며 오랜만에 최고의 잠을 잘 준비를 합니다. 그들은 너무 지쳐 있었고 쉴 곳을 찾은 것에 너무 안도해서 프레더릭스버그 주민들이 왜 한순간에 집을 버리고 떠났는지 단 한 번도 의문을 품지 않았습니다. 유령 마을은 이유 없이 생기지 않으니까요. 유령은 만들어져야 하니까요. 하지만 피로는 강력한 것이고 뼈마디가 쑤시고 눈꺼풀이 무거워질 때 비록 먼지가 쌓인 침대라도 그 부드러움의 유혹을 뿌리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지기보다는 잠을 잡니다. 아주 깊고 아무것도 모른 채 곤히 잠든 겁니다. 몇 시간 후 남자 중 한 명이 끔찍하고 날카로운 말 울음소리에 잠에서 깹니다. 한 마리의 울음소리가 여러 말들의 앞장으로 번집니다. 말들이 이상해졌어. 그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마구간으로 달려가며 방울뱀이나 코요테 혹은 빈집을 털려고 마을에 몰래 들어온 도둑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말들은 완전히 공포에 질려 발굽을 구르고 머리를 뒤로 젖히며 눈동자가 미친 듯이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가 말들의 공포 원인을 찾으려 할 때 남자들이 잠든 후 마구간에 말이 더 적다는 걸 깨닫습니다. 다른 말들은 도망쳤을까? 그는 마구간을 살피다 말들이 있던 자리에 7개의 깨끗한 하얀 뼈더미만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사라진 말 한 마리마다 뼈더미가 하나씩 있습니다. 말도 안 되지만 그는 자신의 두 눈으로 그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무언가가 이곳에 들어와 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격했고 말들을 통째로 삼켜 뼈만 남겼습니다. 어떤 생물이 이럴 수 있을까요? 적어도 그가 마주치고 싶은 존재는 절대 아닙니다. 이제 마구간 안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가 볼 수 있는 위협은 없습니다. 그는 안으로 돌아가서 이런 짓을 한 것이 다시 돌아오기 전에 나머지 사람들에게 경고해야 합니다. 다른 병사들은 한밤중에 깨어지는 것도 마구간에서 본 황당한 이야기를 듣는 것도 달갑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지못해 침대에서 일어나고 덜 졸린 몇몇 병사들이 그와 함께 상황을 조사하러 가기로 동의합니다. 그들이 마구간으로 내려가 잠재적인 위험을 찾으러 가는 동안 나머지 병사들은 다시 침대에 누워 눈을 감습니다. 이미 처리된 상황 때문에 잠을 설칠 필요는 없죠. 그들이 뱀이든 도둑이든 뭐든 처리할 테고 아침이 되면 어차피 다 괜찮아질 겁니다. 마구간에 내려가니 말들은 진정해 있었고 7마리의 말을 뼈만 남긴 무언가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말들이 진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사들은 안도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있습니다. 병사들은 조사하러 내려올 때 무엇을 발견할까 두려워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것이 오히려 더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병사들은 말이 비명을 지르기 전까지 몇 시간만 잠들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7마리의 말을 없앨 수 있는 존재가 과연 어떤 짐승이나 인간일 수 있을까요? 그들이 상상하는 어떤 동물도 그렇게 효율적으로 먹이를 먹지 못합니다. 늑대가 빠르게 죽일 수는 있지만 소리도 몸싸움도 없이 7번 연속으로 죽이고 뼈에 고기 한 점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먹은 뒤 들키지 않는 건 자연계를 넘어선 존재의 소행처럼 보입니다. 더 미신적인 병사 중 한 명이 창백하게 떨면서 버려진 마을에는 분노와 굶주림에 찬 영혼이 떠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영혼은 무단 침입의 대가로 재물을 요구하며 말들을 데려갔다고 합니다. 다른 병사들은 겉으론 비웃지만 속으론 똑같이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미지의 것 앞에서 용감해야 하지만 지금은 한밤중에 사람이 없는 마을이고 무언가가 말들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한편 호텔에서는 다른 많은 병사들이 다시 잠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쳐있고 눈엔 잠기가 가시지 않고 머리도 무겁지만 불안하게 뛰는 심장이 계속 그들을 잠 못 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둘러싼 완전한 정적을 갑자기 또렷이 의식합니다. 어둠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빠르고 얕은 숨소리만 들립니다. 그때 또 다른 소리가 고요함을 깹니다. 그 소리는 부드럽고 파도가 해안에 밀려오는 듯합니다. 모래 위를 스치는 소리, 흐르는 소리, 부드럽게 긁히는 소리입니다. 저게 뭐지? 바람 소리일까? 그들이 들어본 어떤 바람 소리와도 다르다. 우선 그 소리는 건물 안에서 들려온다. 그리고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호기심 많은 병사가 침대에서 일어나 소리의 원인을 찾으러 간다. 그는 방문을 열고 그림자 속 형체를 알아보려 눈을 좁힌다. 처음에는 모텔에 홍수가 난 줄 알았다. 무언가가 복도로 쏟아져 들어오고 바닥을 가로질러 흘러오며 점점 더 가까워진다. 하지만 다가오자 그는 그게 물이 아님을 알아챈다. 그것은 모래였다.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처음에 건물에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천천히 건물을 채우며 더 중요한 건 그를 향해 다가오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그는 본능적으로 밤으로 뛰어들어가 모래 범람을 막으려 문을 쾅 닫는다. 하지만 그는 문 아래 틈을 비춰 생각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가 지켜보는 가운데 모래가 문 아래에서부터 그의 방 안으로 쏟아지기 시작한다. 그것은 살아있는 듯 움직이며 바닥을 기어 그에게 다가온다. 그는 모래의 파도를 피하려고 뒤로 허둥지둥 물러나 침대 위로 뛰어오른다. 그래도 그것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며 쌓여서 결국 그가 있는 곳까지 닿는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것은 평범한 모래가 아니다. 단순히 중력이나 어떤 실내 폭풍에 의해 방을 채우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스며들고 다가오고 사냥하고 있다. 그는 탈출구를 찾기 위해 방 안을 둘러보지만 도망칠 곳이 없다. 유일한 탈출구는 문이지만 점점 불어나는 모래의 파도에 막혀 있다. 모래는 침대 높이까지 차올라 매트리스 위로 쏟아지며 그를 집어삼키려 한다. 그 모래가 자신을 삼키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는 이미 여러 번 죽음을 겪어 한눈에 알아본다.
이제 모래가 그의 발에서 다리까지 덮고 곧 온몸을 삼킬 듯하다. 그가 비명을 지르려 입을 벌리지만 모래가 입술 사이로 들어와 목과 폐를 채운다. 그는 그 공격의 무게에 눌려 침대 위로 쓰러지고 이내 사라진다. 잠자고 있던 병사들 중 한 명이 옆방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에 잠에서 깬다. 그는 일어나려고 하지만 자신의 팔이 이상하게 무겁다는 것을 느낀다. 그는 옆을 보다가 팔이 모래에 덮인 걸 보고 충격을 받는다. 그 모래는 그의 팔 위에서 작은 새물대처럼 꿈틀거리며 움직인다. 그는 그것들을 떨쳐내려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팔이 마비된 것처럼 느껴진다. 다른 손으로 그는 모래를 쓸어내며 가능한 한 빨리 털어내서 아래에 있는 팔을 털어낸다. 그것이 보이게 되었을 때 그는 차라리 보지 않았으면 하고 바란다. 뼈, 그의 잠옷 소매 아래에서 삐져나온 해골손이었다. 그는 공포에 휩싸여 침대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나고 뼈만 남은 팔을 옆으로 힘없이 늘어뜨린 채 필사적으로 문손잡이를 더듬는다. 하지만 모래는 가차없이 이미 그의 팔 주위를 휘감고 그를 짓누르고 있다. 그가 방에서 한 걸음도 내딛기 전에 모래떼가 그를 덮쳐 살아있는 무덤에 파묻히고 만다. 한때 버려진 줄 알았지만 이제는 분명히 무언가 굶주린 존재가 점령한 호텔 곳곳에서 남자들은 방을 뛰쳐나와 소지품을 모래의 범람에 내버려둔 채 도망친다. 그들이 달아나면서 점점 더 많은 모래가 파도처럼 벽 안으로 밀려들어와 그들을 익사시킬 듯이 몰려드는 것을 본다. 그들은 맨발을 보호하기 위해 부츠를 신고 있는 힘껏 전속력으로 달리며 모래더미를 피해 뛰고 몸을 틀며 밖으로 나갈 때까지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애쓴다. 그곳에서 다른 남자들은 이미 말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안에서 들려오는 공포에 찬 비명소리가 이제 떠나야 할 때임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었다. 그들이 말에 올라타 도망칠 준비를 하면서 4명의 남자가 대열에서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는다. 한 병사가 안으로 다시 들어가 구조작전을 펼쳐 실종된 4명을 구해오자고 제안한다. 하지만 아무도 그 모래투성이 죽음의 서굴로 다시 들어가고 싶어하지 않는 건 분명하다. 그들은 동료를 남겨두고 싶지 않지만 선택은 4명과 모두의 생명 중 하나다. 호텔 문을 통해 또 다른 모래 물결이 밀려드는 모습을 보자 그들은 결심을 굳히고 몇몇은 2명이 한 말에 올라타 프레더릭스버그를 빠져나와 밤속으로 달려간다. 모래에 휩쓸려 사라진 4남자는 다시 나타나지 않고 프레더릭스버그의 유령들과 합류한다. 비록 수년이 지나서야 공식적으로 분류되겠지만 이 불운한 남자들은 SCP-165의 치명적인 식욕과 마주쳤던 것이다. SCP-165의 유기적 구성 요소는 일반적인 기생진드기와 비슷하며 각각의 개체는 길이가 750 마이크로미터이고 다리가 8개이며 유전 구조는 진먼지 진드기와 유사하다. 이 유기체들과 그들이 닮은 진먼지 진드기와의 주요 차이점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목적을 위해 소라게처럼 등에 모래알을 붙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 생물들은 수백억에서 수조 마리까지 집단을 이루어 이동하며 그 모습은 거대한 모래 언덕처럼 보인다. 우리를 이루어 이동하는 경향에도 불구하고 SCP-165 개체들은 서로 협력하지 않는다. 대신 이들은 서로 경쟁하며 끝없는 식욕으로 먹이를 두고 싸운다. 모기와 마찬가지로 이 진드기들은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와 당분을 감지하여 먹잇감을 찾아낸다. 먹잇감을 찾아내면 진드기들은 다리를 이용해 서로를 타고 올라가며 목표를 향해 굴러가 결국 먹잇감을 감싼다. SCP-165의 물림은 모기나 벼룩의 물림에서 발견되는 독소와 유사한 마취 화학 독소를 방출한다. 대상자는 수백만 마리의 진드기가 자신의 살을 물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늦을 때까지 알아차릴 수 없다. 진드기 떼가 몇 분 만에 그들을 뼈만 남기고 뜯어먹는다. 이 마비 효과는 너무나 강력해서 일부 희생자들은 한 번도 깨어나지 못한 채 잠든 사이에 완전히 잡아먹히기도 했다. SCP-165 진드기들은 거의 무적에 가깝고 가장 치명적인 살충제를 제외한 모든 것에 저항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열을 피하며 그늘이 있을 때는 항상 그곳을 찾고 밤에 가장 활발하게 움직인다. 이들은 크고 잠들어 있는 먹잇감을 선호한다. 이러한 열에 대한 혐오와 열에 취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진드기들을 격리하는 데 가장 유용한 방법이다. SCP-재단이 SCP-165의 최초 발견을 조사하는 동안 저는 공식 문서에 추가된 부록을 발견했습니다. 일부 부분은 아마도 보안상의 이유로 삭제된 것으로 보이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정보를 모아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추측하기로는 미국 정부는 최소 80년 전부터 SCP-165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진드기들은 애리조나주 프레더릭스버그에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이곳은 한때 독일계 이민자들이 살던 잊혀진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또한 꼭 언급해야겠는데 골드워터 공군 폭격장 근처에 툴레 사막에 위치해 있습니다.
프레드릭스버그는 1800년대 후반에 설립되었고 1908년경에는 유령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 갑작스러운 공허함은 지나가던 기병대가 발견했고 곧 프레드릭스버그 주민들이 사라진 이유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몰랐던 것은 미국 정부가 1950년대 후반 SCP-165를 박멸하려고 시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목표는 해당 지역의 폭격훈련장 조성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저는 공식 확인을 못했습니다. 폭격훈련장과 그 이후의 사용으로 SCP-165의 개체수를 성공적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폭발물만으로는 그 위협을 완전히 근절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후반에 SCP-재단은 개입을 결정하고 현장 정화 및 회수팀을 투입했습니다. 기동특무부대 엡실론 9, 일명 Fire Eaters가 SCP-165를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추출하고 격리하기 위해 프레드릭스버그로 파견되었습니다. 기동특무부대가 황폐한 마을에 들어서며 불길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거리는 버려진 건물들로 가득했고 건물들은 방치되어 있었지만 그 외에는 손상된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곳에 생명이 존재했던 유일한 흔적은 먼지 쌓인 땅에 흩어져 있는 동물과 인간의 뼈들이었습니다. MTF 대원이 독일어 송글씨 표지판 Vorsicht vor dem kriechenden hungrigen Sand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독일어를 할 줄 몰랐지만 그의 동료 대원 중 한 명이 독일어를 할 수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번역해 주었습니다. 기어오르는 굶주린 모래를 조심하라. 이 불길한 경고를 마음에 새기고 MTF 에프실론 9은 조사를 위해 근처 집으로 진입했습니다. 그들은 바닥이 모래로 완전히 덮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 이것을 평범한 모래로 생각할 수 있지만 특수부대면 더 잘 알았습니다. 이것들은 SCP-165가 더위와 햇빛을 피해 이 지붕 아래에 숨어있는 사례들이었습니다. 움직임의 첫 징후가 보이자 그들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고 기동특무부대 대원들은 화염 방사기를 꺼내 SCP-165가 움직임을 멈출 때까지 불길로 공격했습니다. 이 조치들은 매우 효과적이어서 모래를 유리로 녹이고 안에 갇히지 않은 진드기들도 쫓아냈습니다. 4톤의 SCP-165로 이루어진 살아있는 모래 언덕이 확보되어 ABC 지역 14로 이송되었습니다. SCP-165는 무장생물 격리구역 14A 시설에 격리되어 있습니다. SCP-165는 전염성 병원체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를 격리하기 위해서는 최고 수준의 살균 및 격리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SCP-165의 격리구역 주변에는 사고의 움직임을 제한하기 위해 마이크로파 필드 발생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9매마다 한 번씩 SCP-165의 집단에는 최소 최대 50kg의 살아있는 소를 먹이로 제공해야 합니다. 도살된 먹이로 개체들에게 먹이를 주려는 시도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살아있는 먹잇감을 더 선호합니다. 소들에게는 불행한 일이지만 윤리위원회에서는 먹이 시간 전에 소들을 진정시키는 방안을 제안하여 잠재적인 고통은 최소화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래를 불편함과 연관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해변에서 하루를 보내다가 모래가 가장 불편한 틈새에 끼어들거나 주변에 놓인 모든 것에 달라붙는 경우가 그렇죠. 누군가가 한 말처럼 모래는 거칠고 투박하며 어디에나 달라붙습니다. 하지만 SCP-165가 만약 격리를 벗어나 나라의 다른 지역이나 심지어 전 세계로 퍼진다면 단순한 불쾌감 그 이상으로 훨씬 더 큰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이미 퍼져 있지 않다면 말이죠. 이 진드기들은 너무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먹이를 먹기 때문에 다른 모래 지역에도 서식하고 있지만 아직 발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들이 뼈만 남긴 사막 마을이 몇 곳일까요? 해변 마을도 얼마나 많이 초토화됐을까요? 확실하진 않지만 이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해변으로 여행을 가서 발가락 사이로 모래를 느끼고 싶을 때는 가끔씩 아래를 내려다보세요. 발가락이 아직 있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Dr. Bob 패티온을 확인하고 오늘 주니어 연구원이 되세요. 이제 Dr. Bob의 파일에서 SCP-913, Mr. Hungry 등 다른 영상을 시청해보세요.